안녕하세요, 신혜우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마르장송과 샤를로트 포브의 보타니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올해 읽은 책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식물을 연구하신 분이 썼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쓰셔서 이 식물학자들이 가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전문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식물학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원예학도 있고 농학도 있고 임학도 있고 제가 연구한 분야는 식물 분류학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 분류학은 야생식물들을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또 여러 곳을 채집을 가고 그것을 모험하면서 또 이것들을 기록하고 진화와 계통을 밝히고 보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초과학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식물 책들이 있지만 이분의 경험이나 하시는 일들이 저랑 가장 비슷해서 또 특히나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타니스트는 사실 식물학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식물학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 다 식물학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1700년대, 1800년대에 린네와 다윈 이후에 생물을 분류하고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든 그때의 식물학자들은 식물 분류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식물을 수집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을 보면 온화한 미치광이들의 세계로 들어서다 이런 문장이 있듯이 식물에 미친 역사적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흥미가 있는데요. 이 식물을 요즘은 DNA 연구 같은 그런 유전자와 유전체 분석을 많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식물 채집을 떠나고 표본을 만들고 식물 표본 간에 그 표본들을 수장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들은 건조되면 본연의 색을 상실하고 무미건조해진다. 그래서 식물학자는 표본을 보며 꽃들의 본래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하곤 한다. 18세기 식물학자들은 꽃들의 시간을 멈추기 위해 채취한 것을 바로 독성 증기 속에 집어넣거나 벌레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수은 또는 비소 용액에 담그곤 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요즘은 식물 표본이 상하는 것보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넣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표본들은 여전히 이런 수은이라든지 어떤 나프탈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식물 표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식물 표본을 이렇게 만들거나 그것들을 전시하거나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아파 아니야? 데코레이션으로 걸어놓으면 예쁘겠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만드는 식물 표본은 국제적인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방문하기는 좀 어렵지만 국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식물 표본실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그 학문적인 증거 자료로 몇백 년이고 계속 보존이 됩니다. 식물 표본에 대한 생각들도 제가 공유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식물이 좋아서 식물학자가 됐는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식물 채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식물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 표본실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말려져 있는 그 식물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죽은 식물들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식물을 먹고 소비하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죽여서 거기에 다 표본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장에도 그런 것들을 좀 풀어놨는데요. 식물을 표본으로 만들면 다양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본들은 색깔이 항상 같은 형태로
같은 색으로 변한다든지 뭐 형태가 어떻게 된다든지 잎이 다 우수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을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런 억새, 강아지풀도 있고요. 그리고 수쿠령도 있는데 이런 종들이 모두 벽과 식물입니다. 우리가 논에서 키우는 벼 있죠.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룹인데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가을이면 나달이 있거나 이렇게 열매에 이렇게 털이 생기거나 또 이렇게 고개를 벼처럼 숙인다거나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억새와 갈대일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설명할 때는 억새는 좀 더 머리카락으로 생각하자면 길이가 비슷한 느낌이고 갈대는 좀 더 산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억새는 사실 서울에는 올림픽공원에도 억새밭이 조성돼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축제도 하고 밭을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억새라는 종을 살펴보면 억새 말고도 비슷한 종들이 있습니다. 참억새도 있고 물억새도 있습니다. 갈대도 갈대 말고 비슷하게 생긴 물대도 있고 달뿌리 풀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식물학자들이 채집을 해서 표본을 만들면 지금 상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거의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표본을 만들어도 살아있을 때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두 다 건조된 이 나달들이 이미 심으면 싹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표본에서 떨어진 나달들을 심으면 새로운 개체로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상태인 거죠. 사실 나알이 다 익지 않고 꽃이 펴 있는 상태로 표본을 만들게 되면 걔는 다시 생명이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가을에 수집한 벽화식물들은 어찌 보면 살아있는 상태로 표본이 되어서 표본장에 몇백 년이고 들어가 있는 거죠. 표본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식물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식물학자들의 이야기 또는 제가 채집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또 식물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식물들이 죽었다는 것 또는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데도 표본으로 계속 수집되어야 하는 그 식물의 운명 같은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많이 먹고 소비하지만 항상 그 식물들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미우라 시온의 사랑 없는 세계라는 책이고요. 그 책과 함께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열매,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많이 사랑해주세요.